스텔스 전투기는 현대 군용 항공 기술의 정점으로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개발, 수천 명의 숙련된 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들의 집약된 지식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과 노력 비용은 전장에서 충분히 보상받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는 실제 전쟁터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회피 기술을 활용하여 스텔스 전투기들은 적의 방공망에 사실상 보이지 않은 채로 고가치 표적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스텔스 전투기는 혼자서도 전쟁 승패를 좌우하는 두려운 무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F-117 니타르크는 제1차 걸프전에서 바그다드 주변에 강력한 방공망을 뚫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정밀 유도탄 2,000톤을 투하하면서 80%의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의심이 남았다면 효과적인 스텔스 항공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도전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개발하려 시도했거나 현재 시도 중이지만 실제로 실물 크기의 실전 배치형 스텔스 전투기를 생산한 군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놀랍지 않게도 이러한 성공을 거둔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금과 최첨단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입니다. 2013년 2월 2일 새로운 국가가 스텔스 전투기 독자 생산을 발표하며 이 분야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란은 최첨단 벨 313 또는 카하 313을 개발 중이라고 선언했고 이 항공기의 공개는 국제 언론을 열광시켰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F-313, 이 뭔가 특이하다는 것이 분명한데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이 항공기가 다른 유사한 설계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입니다. 길이가 15.5m, 약 51피트이고 날개 길이는 겨우 8m, 약 26피트에 불과합니다. 내려간 날개 끝을 포함해도 F-313은 상징적인 단좌기 F-22 랩터의 폭의 대략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F-22는 길이가 18.92m, 약 62피트이고 날개 길이는 13.5m, 약 44.5피트로 F-313이 정말 작아 보이게 만듭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말하자면 F-313은 첨단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고 매우 낮은 레이더 신호를 자랑하며 인상적인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F-313은 근접 공중 전용으로 PL-12 공대공 미사일 6기를 장착하거나 또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할 때는 910kg 또는 2000파운드 폭탄 2발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기의 크기를 고려하면 상당히 인상적인 무장 능력입니다. 특히 날개 아래에 무장을 장착할 공간이 거의 없어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인상적인 점은 2023년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가 성숙 단계에 도달했다고 발표되었으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F-313 이 단좌 전투기에서 완전 무인 드론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공군 IRIAF은 이전까지 상당한 역량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았지만 자체적으로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처음부터 개발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당시 국제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은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고 참석자들이 실제로 항공기를 가까이에서 살펴볼 기회를 가졌을 때는 그 회의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F-313의 공개는 정말 언론의 열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란 정부가 기대했던 종류의 열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항공기는 이상하게 작은 크기부터 의심스러운 공기역학, 그리고 투박한 설계의 거의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수년 동안 국제 언론인들의 공개적인 조롱거리가 되어왔습니다. 이 항공기가 공개된 것 자체가 많은 이들의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이란 정부가 대놓고 비웃음이 아닌 다른 반응을 기대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분명히 하겠습니다. F-313, 이 실제 작동 항공기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증거는 한쪽 방향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란 제국이 이슬람 공화국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미국이 이란을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 관계의 혜택으로 이란 군대는 미국이 이미 달성한 것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당시 최첨단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항공기를 주문하고 인도받았습니다. 이란이 미국에서 주문하고 인도받은 항공 장비에는 그리먼 F-14, 톰캣 맥도넬 더글러스, F-4 팬텀, 이 노스롭 F-5 타이거 2, 로키드 P-3, 오라이언 등 수많은 기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날 이 모든 장비의 상태, 즉 어떤 장비가 폐기되었고 어떤 장비가 여전히 운용 중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난 후 미국은 모든 군사적 관계를 단절했고 결국 금수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즉, 이란 군대가 여전히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필요한 정비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IRF는 최소한 일부 전력을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꽤 잘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전투기를 해외 기준에 더 맞추기 위해 업그레이드까지 해왔지만 이 모든 것이 F-313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고요? 1970년대에 구입한 항공기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군대가 완전히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을까요? 또한 F-313 국제 공개 행사에서 항공 전문가들의 발언을 통해 몇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판은 뒤에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플라이트 글로벌의 발언에 집중해 봅시다. 플라이트 글로벌은 국제 항공 뉴스를 다루는 온라인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F-313을 본 한 전문가는 몇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F-313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란 설계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노스럽 F-5 타이거에서 파생된 단일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는 또한 보잉 버드 오브 프레이 시제기와 1970년 로키드 해브 블루에서 차용된 요소들에 의심스러운 흔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찰들은 현지 정부가 무엇을 알리려고 했는지와는 달리 이란 군대가 여전히 50년 된 기술을 차용하고 모방하는 데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 언론의 논평과는 상관없이 이란 항공산업기구인 IAIO의 프로젝트 매니저 하산 파르벤나 씨는 F-313 시제기가 이미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논란이 되는 저화질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 신문 하레츠는 그 영상이 무선 조종 항공기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산 씨는 그 영상이 실제로 프로펠러와 마이크로제트 엔진을 사용하는 소형 무선 조종 항공기 2대만 보여준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영상이 F-313의 공기역학 개념을 입증하려는 시연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국방부 장관 호세인 대간 준장은 2013년 2월 10일에 개입했습니다. 외신들이 제기한 모든 비방 주장에 반박하며 그는 외국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F-313에 탑재된 엔진이 이미 시험을 거쳐 완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항공기가 실제로 비행한 적은 아직 없다고 인정했으며 지상 주행 및 비행 시험이 언제 실시될지는 곧이라는 모호한 시기를 제시했습니다. 2017년 3월 15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호세인 준장이 F-313 이 비행 시험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같은 해 4월 15일 시제기가 지상 주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항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마도 국제적인 비판에 대응하려는 듯 설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조종석이 확대되었는데 이전에는 조종사가 들어가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단일 제트 엔진 설계는 이중 엔진 버전으로 교체되었고 기수에는 FLHR 터렛, 즉 전방 감시, 적외선 장치가 추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유망해 보였고 이제 첫 시험 비행만 남았습니다. 이 시험 비행으로 이란군의 시간, 노력, 돈이 같이 있었는지 증명해야 했습니다. 시험 비행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다면 기절하기 전에 이제 숨을 내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된 것은 2023년 2월 18일이었습니다. 발표에서는 단순히 이 항공기가 기술적으로 성숙했으며 양산에 들어가기 전에 무인 드론으로 전환될 것이라고만 밝혔습니다. 그 6년 동안 항공기의 성능을 공개적으로 시연한 적은 없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F-313, 이 실제로 비행이 가능한가요? 스텔스 기능이 있나요? 아니면 더 나은 질문은 이 비행기가 정말로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2013년에 이 항공기가 공개됐을 때 마흐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이 항공기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전투기 중 하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설계가 국제적인 설계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점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한 F-313 또는 정복자를 뜻하는 카흐르 F-313이 누구에게도 위협이 아닌 평화, 우정, 형제의 메시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이 항공기가 비행 중 기체가 공중 분해되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볼트와 리벳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리드 포린 폴리시는 이란인들이 기본적인 비행 조종 장치와 사출 좌석을 자신들이 스텔스 각도라고 생각한 껍데기에 그냥 집어넣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데이비스
오스트레일리아 전략정책연구소는 더욱 가혹하게 20센트를 넣으면 소리가 나고 진동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고립 때문에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적어도 도시에서는 훨씬 더 깨어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사람들이 그다지 똑똑하지 않은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잘 먹힌다는 것 같습니다. BBC 뉴스 페르시아 서비스의 기자인 사이러스 아미니는 이 항공기가 미국의 F-22를 싸구려로 복제한 것처럼 보인다고 꽤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국제 언론이 빈정거린 것인지 실제로 항공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플라이트 글로벌은 캐노피가 플라스틱처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기 흡입구는 항공기의 의도된 목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았고 전반적으로 F-313은 비행 플랫폼에 플라스틱 부품을 붙여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조종석과 사출 좌석은 실제처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터무니없이 작은 설계는 전투기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항공 물리학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속도계에 따르면 F-313의 착륙 구성 시 실속 속도가 시속 130km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초과 금지 속도는 시속 480km라고 했습니다. 이 수치는 소형 프로펠러 항공기와 훨씬 더 비슷하며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보여줘야 할 성능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항공 전문 기자 데이비드 센시오티는 이 항공기가 비현실적인 공기역학 구조를 가졌고 조종석은 소형 개인 비행기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세스나 152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표시된 대기 속도가 전투기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세스나 152와 일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한편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서 기구 전문가 탈 인바르는 이건 비행기가 아니다. 진짜 비행기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라는 비행기를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2017년에 활주로를 달리는 모습이 촬영된 F-313의 버전은 첫 번째보다 확실히 나아졌으며 실제로 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행사에서 보여진 버전은 단순히 모형이었거나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임을 알리기 위한 기본적인 시제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개선된 버전조차도 여전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뚜렷한 징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군사분석가 게일런 라이트에 따르면 동체 옆면에 타이어 압력 요구 사항이 잘못 인쇄됐습니다. 비슷한 설계의 F4와 F15는 각각 265pc와 305pc의 타이어 압력을 사용하는데 이와 달리 50pc의 타이어 압력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F-313에 인쇄된 정보가 잘못된 것이라면 수백만 달러짜리 장비치고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F-313이 실제로 50C 타이어로 굴러다녔다면 내부가 거의 비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F-313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날 수 없으며 정말로 선전용에 불과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겠지만 더 흥미로운 질문은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왜 이란 정부는 이런 일을 했으며 어떻게 누군가가 이걸 믿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란 정부의 정보가 없어 우리는 상황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데이비스가 가장 그럴듯한 답을 이미 제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능한 설명은 사람들이 그만큼 정보의 어두운 지방에서는 이런 일이 잘 먹힌다는 것 같습니다. F-313은 아마도 이란 군대와 실제로 능력 있는 IRIF와는 별개의 선전부서에서 만들어낸 상상물일 가능성이 높으며 국제적인 관객을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장 정보의 어두운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선전용 쇼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 방송, 즉 IRIB는 나라에서 유일한 공식 뉴스 매체로 정부가 명확하게 승인한 내용만 방송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승인된 뉴스는 사실상 모두 현지 정부를 찬양하고 외국을 허위 정보와 거짓말로 비난하는 선전물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란 정부가 언론 조작에 광범위하게 관여한다고 알려진 점입니다. 2018년 8월 트위터는 온라인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이유로 이란 기반의 계정 770개를 정지시켰으며 그 세부 내용은 선거 무결성 허브에 공유되었습니다. 정지된 계정들은 아랍어 트위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친이란 성향의 아랍어 웹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계정들은 심지어 지역 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뉴스 매체를 모방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란이 표적 선전에 익숙하다는 것은 꽤 확실한 사실입니다. F-313도 현지 주민 일부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현지인들이 온라인에서 국제적인 조롱을 읽었을 텐데 이런 시도가 헛수고처럼 보인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란은 2011년 이른바 이란 사이버 경찰이 설립된 이후로 온라인 뉴스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또는 정보 생산 및 교환 영역을 담당하는 경찰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국제적으로 F-313, 이 창피한 농담으로 여겨졌지만 적어도 일부 집단에게는 현지에서는 기술적 쾌거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한번 단지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몇 년 후 F-313이 실제로 작동하는 드론으로 공개될 때 우리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돈을 걸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 여러분은 여러 모형점에서 진짜 F-313 모형을 구할 수 있습니다.